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억억 소리나는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71.3%.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매매가격 상승률 63.6%도 놀랍지만 전셋값 상승폭은 더 큽니다. 아파트값이 미쳤다는 표현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중위 전세가격 기준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말 1억 6,350만 원에서 지난 11월 2억 8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상승률이 무려 71.3%에 이릅니다. 중위 가격이란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시장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4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6.3%입니다.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전국 평균 8.9%와 비교하면 그나마 양호한 수준입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 시장은 꽤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임대차 3법이 현실화되면서 전세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등 외부적인 변수로 그나마 공급이 줄어든다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 뉴스. 아시아경제 코스피 2700 위로 날다. 새 역사선 코스피. 4일 오전 10시 1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3% 38.69포인트 상승한 2734.91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0.34% 9.12포인트 오른 2705.34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나가며 장중 한때 2741.95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23일 2600선을 넘은 뒤 전일까지 9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7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23일 코스피는 2602.5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 24일 2617.76, 26일 2625.91, 27일 2633.45, 지난 1일 2634.25, 2일 2675.90, 3일 2696.22 등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날 2700대로 끝내면 2600을 넘어선 지 10거래일 만에 2700을 돌파하게 됩니다. 코스피 고공행진은 외국인 투자가의 순매수세에 힘입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통한 대외 수요와 교역 회복 등이 한국의 긍정적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시장. 매일일보 소공연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현재 연매출액 4,800만 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연매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4일 밝혔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내 간이과세 기준 4,800만 원은 지난 1999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여 년간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금 계산서 작성과 신고 등 재반 의무가 단순해지고 각종 납세 혜택이 주어지는 간이과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2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당 평균 117만 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납세 경감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준안도 향후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어 상향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소상공인들과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법이 통과되어서 환영합니다. 특히 창업시장이 신규 진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세금 부담이라도 경감된다면 그만큼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이슈 앤 뉴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4일 오늘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는 한화 2천만 원 초반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의 순조로운 런칭으로 상승 기대를 받았으나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크게 오른 리플과 스텔라가 하락 조정 중이지만 등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타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있습니다만 이는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코인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로서 최근 리플과 함께 100%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준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스텔라 루멘, XLM,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불리는 스텔라 루멘은 리플에서 분리된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입니다. 간략히 스텔라라고 부릅니다. 스텔라 루멘의 화폐 단위는 XLM입니다. 2014년 제드 맥케일럽이 기존 리플에서 하드포크하여 개발했습니다. 스텔라는 리플과 비슷하게 현재의 은행과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 고객들은 국경과 통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제적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를 위한 하나의 은행 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였지만 굉장히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최고 기술자였던 제드 맥켈럽은 리플의 지나친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여 퇴사 후에 리플의 개발 코드를 복사하여 스텔라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즉, 리플의 지나친 중앙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암호화폐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텔라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나라는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중앙은행들이 자리를 완벽하게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텔라 기업 비전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의 플랫폼이 그닥 주목받기가 힘이 듭니다. 따라서 스텔라는 자신의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현재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주요 시장으로 공략합니다. 스텔라 플랫폼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금융 혜택을 누리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스텔라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스텔라는 비영리성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인 리플에서 분리된 국제 송금용 파블릭 블록체인인 스텔라 루멘은 현재 시가총액이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스텔라 개발재단이 1000억 개의 XLM을 공식 채널을 통해 총 550억 XLM을 소각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유통 중인 토큰 양은 500억 XLM이며 그중 300억 XLM은 스텔라 개발재단이 관리하고 있어서 실제 유통량은 약 200억 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면서 현재 한국의 업비트 거래소 기준 약 200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